대학교 2학년 겨울, 나는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다. 학교 근처는 보증금부터 월세까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결국 전철로 4연분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 2층 원룸을 계약했다. 중개업소 사장은 요즘 이 가격에 이런 집 없어요라며 연신 강조했지만, 집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세입자를 구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그날 밤 나는 공포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었다. 헤드폰을 낀 채 어둠 속에서 보는 영화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다. 영화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다. 혼자 자기가 무서웠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병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자냐? 우리 집에서 술 마실래? 아, 형, 미안한데 저 지금 술 마시고 있어서요. 그래? 그럼 못 오겠네. 네, 형, 저 다음에 마시러 갈게요. 할 수 없이 TV를 켜고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았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면을 보며 겨우 진정이 됐고, 어느새 소파에 기댄 채 잠들어 버렸다. 쿵쿵쿵. 얼마나 잤을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는 새벽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뭐야? 누구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몸을 일으켜 현관 쪽을 바라봤다. 쿵쿵쿵. 아, 술 본 적 있어 저. 야, 누구야? 잠깐의 정적 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저 병철인데요? 병철이? 아까 전화했을 때 술 마신다고 하지 않았나? 야, 임마.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우는 거야? 형, 저 병철인데요. 뭔가 이상했다. 똑같은 어조, 똑같은 억양. 마치 녹음된 목소리 같았다. 알았어, 임마. 열어줄게. 좀만 기다려. 형, 저 병철인데요. 장난하나? 문 안 열어준다? 형, 저 병철인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공포 영화 때문에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알았다고 열어줄.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확실히 이상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린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 밖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똑같았다. 마치 누군가 재생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는 것처럼. 야, 너 누구야? 형, 저 병철인데요.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의 귀를 가까이 댔다.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알아차렸다. 목소리가 문 앞이 아니라 천장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현관문 위 백열등 바로 옆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형, 저 병철인데요. 야, 이 새끼야. 누군데 장난질이야? 안 꺼져?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벌레 우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10분쯤 귀를 대고 서 있었을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었던 걸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에서 몸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깔깔깔깔깔깔깔깔깔. 깔깔깔깔깔, 깔깔깔깔깔깔깔깔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기계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웃음소리. 그것도 천장에서.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떨리는 손으로 병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철아, 야, 지금 고객님이 통화를 할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연결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야, 지금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는 것 같으니까 빨리 전화 좀 해봐.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쿵쿵. 미친 듯이 빨라진 문 두드리는 소리. 리듬도 없이 그저 난폭하게 문을 때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아, 시발, 누구야? 벌컥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는 센서 등도 꺼져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와, 나와. 나는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나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체인까지 걸었다. 등을 문에 지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전 8시쯤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병철이 목소리였다. 사람의, 진짜 병철이 목소리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달려갔다.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다. 형, 병철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야, 내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병철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형, 나가요. 지금 당장. 뭐야, 무슨. 나가요. 병철이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나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환한 햇빛 아래 주저앉았다. 야, 너 뭐 봤어? 뭐 본 거야? 형, 당장 자취방 옮겨요. 야, 말 좀 해봐. 도대체 뭘 본 거야? 병철이는 한참을 헐떡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 저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형 문자 보고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뭔가 이상해서 저 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건물 마당에 도착했는데 형 방 창문이 병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온통 빨갰어요. 마치 집안 전체에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붉은 조명도 아니고 그냥 핏빛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놀라서 2층으로 뛰어 올라왔는데 병철이가 숨을 들이켰다. 형 집 현관문 위에 천장이 매달린 거 봤어요. 뭐가? 목이요. 헐되었다. 사람 목, 몸통 없이 목만. 백열등 바로 밑에서 둥둥 떠 있었어요. 그리고 병철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형이 문 열고 나오니까 그게 스르르 움직여서 형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온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병철이네 자취방에서 한 달을 함께 살았다. 병철이도 겁이 났는지 흔쾌히 받아줬다. 한참 후 친구 몇 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돌아갔다. 짐을 빼기 위해서였다. 방은 그날 아침 내가 뛰쳐나온 그대로였다. 소파에 구겨진 담요, 테이블 위에 식칼, 열린 현관문.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짐을 싸서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몇 달 후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다. 그 빌라 앞을 지나는데 건물 입구에 부동산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금매 2층 원룸 전세 500만 원. 여전히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문득 생각한다. 그날 밤 만약 내가 문을 열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천장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병철이가 본 그것은 지금도 그 집 천장에 매달려 있을까? 입구 계단을 밟는 순간부터 이상했다. 한 발 디딜 때마다 나무가 속을 긁는 소리를 냈다. 삐걱삐걱. 단순히 낡아서 나는 소리라고 넘기기엔 마치 계단이 사람의 무게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경고하는 것 같았다. 올라오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린 기운이 섞인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 이곳에서 무언가를 섞였던 것 같은. 그 냄새는 폐 깊숙이 들어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역겨웠다. 방은 2층 제일 안쪽이에요. 제일 조용해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열쇠를 내밀었다. 열쇠는 손에 닿자마자 차가웠다. 계절 탓이라기엔 이상할 정도로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냉동실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머니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마치 훨씬 멀리 내 뒤쪽 어딘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방은요? 다 찼어요. 거짓말이었다. 2층을 올라가는 동안 본 복도의 다른 방문들은 모두 열쇠가 꽂혀 있지 않았다. 문패도 없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에서 가깝고 학교와도 걸어서 10분. 무엇보다 월세가 말도 안 되게 쌌다. 서울에서 이런 조건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학생에게 그 조건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아니, 거절할 여유가 없었다.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다. 벽지는 들떠 있었고 문고리는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렸지만 오래된 하숙집이라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복도는 형광등이 오래되어 깜빡거렸고 수도꼭지는 밤마다 똑똑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익숙해질 수 있는 불편함이었다. 첫날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다가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다. 사람 형상 같기도 하고 그냥 물이 샌 자국 같기도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문제는 사흘째 밤부터였다. 난방을 최대로 틀었는데도 방이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거실은 금방 훈기가 돌았지만 내 방만은 마치 겨울 바깥 공기를 그대로 들여온 것처럼 냉기가 가시지 않았다. 바닥에 손을 대자 얼음 위에 손을 올린 것처럼 손끝이 저렸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방 안에서 온도계를 확인했다. 영하 2도. 말이 안 됐다. 왜 이 방만 이러지? 벽을 만져봤다. 벽도 차갑고 축축했다.
손을 떼자 손바닥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느꼈다. 벽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을. 마치 벽지 뒤에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음날 아주머니에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아는 듯한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듯한 얼굴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요? 이상하네. 기사 한번 불러볼게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쏴. 돌아보니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분명 닫고 시작했는데. 아니, 확실히 닫았다. 문고리까지 확인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문고리를 몇 번이나 흔들어 확인했다. 헐거웠다. 괜히 짜증이 났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타박, 타박. 맨발로 걷는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아니, 숨소리라기엔 이상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헐떡이는 것 같은 젖은 소리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발소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다시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 바로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목덜미가 따끔거렸고 등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느낌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가 돌아보는 순간에 맞춰 숨는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다. 숨 쉴 때마다 폐에 물이 차는 것처럼 답답했다. 밤 11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순간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 모양이었지만 윤곽이 흐릿했다. 마치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기어가고 있었다. 내 발로.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폭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무겁고 습하고 숨쉬기 힘들었다. 바닥에 물자국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젖어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는데 그날 밤 문은 혼자서 열렸다. 끼익. 천천히, 너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도 쉬지 못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발소리는 없었다. 그저 냉기만이 조용히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무언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한참 후 이불 밖을 보았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 복도 바닥엔 물자국이 있었다. 맨발 자국. 축축하게 젖은. 그리고 그 발자국은 내 침대 옆까지 이어져 있었다. 다음날 아주머니는 말했다. 여기 너 혼자 사는 거 알지? 다른 방은 다 비어 있어. 등골이 식었다. 그럼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는 뭐였을까? 복도를 천천히 오가던 그 소리는 원래 사람 많았어요? 응. 예전엔. 근데 다들 떠났지. 왜요?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2층 제일 안쪽 방은 원래 그래. 뭐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주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다. 사람 얼굴처럼 생겼지만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깊은 검은 구멍만 있었다. 코도 입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피부는 젖어서 반질거렸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나를 향해 숨도 쉬지 않고.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어둠만 가득했다. 나는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아니, 눈이 없는데도 마주쳤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끼익.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얼굴이 천천히 안으로 기울었다. 목이 길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관절이 없이 구부러졌다. 젖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축 늘어졌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숨소리가 너무 컸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다. 똑, 똑, 똑. 노크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지만 노크 소리가 아니었다.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였다.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문을 닫아도 소용없었다. 노크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문은 책상을 밀어내며 열렸다. 쿵, 끼익. 책상이 바닥을 긁으며 밀려났다. 무거운 책상이 혼자 움직였다. 문이 활짝 열렸다. 폭도는 어두웠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기어 들어왔다. 손이었다.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다. 손톱은 없었다. 피부는 젖어 있었다. 그 손이 바닥을 더듬으며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찰싹, 찰싹, 젖은 소리를 내며 그때 느꼈다. 차가운 손이 이불 위를 기어오르는 감각을. 천천히 발목에서 종아리로 무릎으로 허벅지로. 손가락이 5개가 아니었다. 더 많았다. 축축하고 차가웠다. 비명을 지르며 폭도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본 것은 악몽이었다. 벽과 천장과 바닥에는 수없이 많은 얼굴이 붙어 있었다. 모두 눈이 없었다. 모두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얼굴들은 벽지 안에서 천장 틈에서 바닥 아래에서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 마치 물에 불린 종이처럼. 입이 천천히 열렸다. 소리 없이. 검은 구멍이 벌어졌다. 나는 계단을 굴러 떨어지듯 내려갔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졌다. 수많은 시선이, 눈 없는 얼굴들의 시선이. 나는 그 집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도 밤에 혼자 있으면 느낀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한기. 그리고 문 여는 소리. 끼익. 어제는 새 자취방 문고리가 흔들렸다.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복도 바닥엔 물자국이 있었다. 맨발 자국. 손가락이 6개인. 제일 안쪽 방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늘 밤도 노크 소리가 들린다. 똑, 똑, 똑.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다.